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여러 기대감을 키웠던 시장인데요. 이 반등 하루 만에 시장은 다시 한번 힘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정확한 지수는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하락폭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0.5%대 하락하면서 2,52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오늘은 수급을 많이 빼냈네요. 2,300억 원 넘는 물량을 빼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늘 매도 우위 나타내는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통해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는 시장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0.6%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종가는 58,0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네요. 오늘 보합권에서 17만 7천원대로 종가 나타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대장주는 오늘 좀 약세를 보였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3%대의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면에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 빨간불을 켜냈네요. 현대차가 2%대, 기아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금융주들의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금리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증권주, 은행주들이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KB금융이 2%대, 신한지주가 3%대에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했네요. 코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보합으로 출발을 한 뒤에 장중에 약세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0.5%대 하락했고요. 693포인트로 700선에서 다시금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많이 뺐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빼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면 알테오젠의 급락세가 좀 눈에 띄네요. 어제 또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0%대에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30만 원 선이 무너진 채 종가를 나타냈고요.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조금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HLB가 3% 가까이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5% 가까운 하락률,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오늘 6%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건 엔터주였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3%대의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 건지 오늘의 탑픽 전쟁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시죠.
오늘의 탑픽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조금은 흐린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좀 밝게 채워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허반석 위원과 불세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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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밝게 채워준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의상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조금 찔리는 시간이었어요. 자, 한 주만에 두 분과 인사를 드리는데요. 화요일 이 두 분의 경쟁이 요일별 경쟁 중에서 좀 가장 박빙인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두 분의 결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간의 상위 종목 통해서 특징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롯데지주 우선주가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고요. 대한방직 보이고 NX, 철강주도 보이네요. 한일철강 그리고 참엔지니어링 보입니다. 코스닥 종목도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 보시면요. TK케미칼 그리고 링크드 여전히 올라와 있고 EMNI, 예선테크 그리고 세동 종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의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 한 종목씩 두 분과 함께 전략과 그리고 분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과 2차 전지 종목 하나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오늘 공급 소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간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머티가 삼성 SDI에 전고체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20%가 넘는 규모의 전고체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났죠. 시간에서 막 오르다가 종가 무렵에는 다시 94,000원 언저리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타임테이블을 열어놓고서 말씀을 드리면 3월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야금야금 모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 최악의 실적, 그다음에 주가도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에서의 매수 가능성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슬금슬금 오르다가 45만 원 무렵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반도체 쪽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얼쿠 삼성전자는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 지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식, 그다음에 11월 말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을 봤을 때에는 IRA에 대한 폐지 소식이 들려오다가 그러면 주지사들 입장에서는 IRA가 폐지가 돼도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었죠. 그런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구당 차량을 한 대에서 5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면 로보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5년에서 10년 이후의 장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처럼 차량의 구매 니즈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휴대폰으로 딱 누르면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가 오는 세상이 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차량 소유 대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 배터리 출하량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확고해야지만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봇 또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가 결국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미래 먹거리가 있는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고요. 최근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쑥불쑥 반등에서는 우리가 매도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시간 외에서도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미래 먹거리 중에서는 우주나 로봇 시장에 좀 진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에코프로 머티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일 시장 강하게 올라
올라올 경우에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세위원과 함께 코스닥 시간의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한컴위드 볼게요, 위원님. 네. 한컴 계열사의 회사고요. 디지털 기업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보안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가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드론 관련주로 네. 분류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드론 관련주로 움직인 거고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F-35 그 유인 전투기를 딱 이렇게 비난을 했죠.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자. 이제 드론으로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드론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고 사실 드론 관련주가 움직인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그 전주에도 움직였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한컴위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뭐 대장주를 치고 나가는 듯 했으나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근데 오늘 재차 드론 관련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10% 넘게 올랐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다시 한번 그 근처 가격까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냥 일회성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관련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다른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그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물론 드론 관련주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쁠 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종목 특히 들어가신 분들 윗꼬리에 물리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게 아니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장기 평선을 놓고 보면은 계속 여기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당연히 시간으로 올랐으니까 내일 갭상승을 하겠죠. 다만 이 저항선에 밀려서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오늘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기회 줄 때 전량 정리하시고 탈출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부터 드론 관련주들 정말 강했죠. 이 한컴위드도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내일 시간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 내일 좀 전량 정리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는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한컴위드 두 분과 함께 세워봤고요. 이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바로 담아도 되는 종목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전쟁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의 탑픽 전쟁입니다. 제가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요일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화요일인데요. 지난주도 역시나 두 분답게 정말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지 화면을 통해서 그 승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탑픽 전쟁의 승자는 허반석 위원입니다. 한 주간 30% 이상의 상승률로 한 발 앞섰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보시면요. 1라운드 G2파워는 무려 한 주 만에 15%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라운드 JYP 엔터도 잘 공략을 했습니다. 목표가까지 달성하면서 가벼운 종목과 무거운 종목 모두 잘 공략했던 한 주였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승기를 뺏어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손절가 이탈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다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한 건지도 궁금하고 오늘 또 방송 직후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시간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2시간의 미라클 그리고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발송드리는 메시지가 월, 일, 시분, 초까지 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요. 실제로 우리는 실전 매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은 이런 구간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판별하는 방법, 하락 트렌드가 끝나고 횡보하는 다중바닥이 나오고 다중바닥에서 지지선을 작동하게 되면 중립지대를 지나서 하방 지지가 나오는 그곳에서 빨간 색깔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매수를 했을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링크 제네시스나 일승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보유기간 하루만 해도 좋은 수익을 따박따박 낼 수 있고 탑픽 전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매일 월, 화, 수, 목 확인을 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2시간의 미라클, 오전에 한 종목, 오전에 또는 2종목, 오후에 한 종목 이렇게 해서요. 시초가 공략과 종가 공략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주항공에 대한 종목들 한번 리스트 쫙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 리스트 하나 쫙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추세선 공부하고 싶고 조선과 관련된 종목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공개 방송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승자 허반석 위원과의 따로 준비된 시간이 있습니다. 방송 직후에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과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종목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탑픽 전쟁 1라운드 전쟁부터 돌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가벼운 중소형주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고 또 크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 먼저 점검해 볼 텐데요. 공략하고 나서 꾸준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물리더라도 로봇, 우주항공, 방산, 위성, 재건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머스크 트레이드의 끝자락은 뉴럴링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2주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링크제네시스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메스는 이 중에서 로봇이겠죠. 로봇 종목을 말씀드릴 때에도 분봉 추세선을 열어놓고서 여러분들 추세 저점에서의 공략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11일 월요일 날 움직이는 모습 보고 12일 화요일 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시메스는 지금 하방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차곡차곡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방송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와도 손색이 없겠다. 왜냐?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하방에서의 지지력이 작동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월 11일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봉 흐름들을 보면요. 바로 그 다음 날 목표가 2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가 2만 원에 살짝 2만 500원에 살짝 못 미치는 2만 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AS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구간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들이 한 번 정도 더 작동이 되고 있죠. 그러면 추세 저점, 저점을 차곡차곡 높여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11일 말씀드렸던 그때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가는 1분봉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18,500원 새로운 목표가까지 홀딩 가능하고요. 다음번에 나도 공략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추가적인 추세선 그리기를 통해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AS 드리겠습니다. 네, 시메스 점검해 주셨고요. 지난주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G2파워 공략을 했죠. 역시나 한 주 만에 15%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이 종목 어땠나요, 위원님? G2파워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수익 줄 때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줄 때 챙길 때는 해당 종목이 하루, 일 중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때 10%, 20% 이상 상승했을 때에는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뉴스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을 거다. 그러면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가 11,000원이었는데요. 요날 차트 흐름 보시면요. 11월 20일 1,900원까지만 오르고 100원 못 미친 구간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드린다, 타이트하게 드린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드린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가와 현실적인 손절가를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선을 보시면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에 대한 구간도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G2파워는 아직도 추세 저점에서의 추세선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는 매수, 추세 되돌림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AS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1라운드 종목 G2파워 이제 승리를 만들어준 종목이었죠. 종목 점검해봤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의 이번 주 1라운드 종목 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위원님? 네, T-웨이 항공입니다. T-웨이 항공인데요. 네. 차트 흐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의 지지 라인들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 저점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 중심 추세선 지지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은가? 그럼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서 목표가 설정을 해본다면 여기가 중기 되돌림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750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3분기 실적은 유럽 노선 신규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는 영업비용 및 인건비들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적자가 나타났지만 앞으로 유럽 항공의 유럽 노선에 있어서의 매출액 증가, 그럼 이익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럽 노선 평균 탑승률을 보니까요 84.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평균 탑승률 80%만 돼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모습이니까요. 유럽 노선 취향에서는 지금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더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실적 기대감, 거기다 해서 유럽 노선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탑승률, 거기다 더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만한 위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항공주가 저희 방송에서 등장하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티웨이 항공 오늘 1라운드 종목이었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죠. 불세위원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지난주는 사실 위원님의 1, 2라운드 종목들이 모두 다 좋았는데 이 상승률 측면에서 승리를 좀 넘겨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이런 수익률이나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종목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1라운드 준비해온 종목 바로 넥스틸입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 다들 아실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고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차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일 산업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최종 승인이 되면은 예정대로 이미 12월 중순에는 첫 시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내용이고요. 이미 그 시추선 이제 우리나라로 거의 다 왔고 이제 그 주변 포항 영일만항부터 해서 그 주변부터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이제 시추 작업을 하고 만약에 시추를 했을 때 가스가 나온다고 발견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이동시키고 이런 관련주로 봤을 때 실제 수혜주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넥스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대한고래 가스전 주유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혜주입니다. 예, 가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시추 부품을 일부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미 기관이 냄새를 맡았는지 그 2주 전부터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 자체는 저점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지만 이미 차트 월봉 보시면은 그 최초에 얘기 나왔을 때 6월 달에 신규 상장한 이래 최대 거래량을 달성을 하고 지금 이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요. 그 첫 시추 전까지 그리고 시추 위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서 그 역사적 고점인 요 13,800원 신규 상장했을 당시의 주가까지 저는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악성 매물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사적 거래량이 바닥에서 출현을 했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상향을 한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 지금 많이 희미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조금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하셔야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때는 이미 주가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다시 한번 준비를 해두시길 추천드리고요. 넥스틸은 실수혜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잡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세위원의 1라운드 종목은 넥스틸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점검할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달 종목입니다. 바로 HVM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공략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급등락이 좀 있는데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매도를 하셨던 분들에게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 전략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좀 위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하락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맞고요. 이제 이격도가 다시 정배열로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HVM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거울 때 사지 마시고 차가울 때 사셨다가 뜨거울 때 파십시오. 예,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오늘 드론 관련주 움직였듯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도 움직일 수 있고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HVM 같은 경우는 대장주잖아요. 예,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자리는 좀 매수하시기 좋은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추천드린 매수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추천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 매수 가능하고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일부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 낮추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고점 3만 원 근처까지 재상승 노려보도록 하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종목 추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오늘 1라운드 두 종목 모두 공개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은 항공주입니다.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티웨이 항공으로 한 주간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불세위원의 종목은 넥스틸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혜주입니다. 이것도 한 주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두 종목 성적을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2라운드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묵직한 종목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허반석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2라운드 종목이요, 오늘도 강한 종목이었죠. JYP 엔터였습니다. 한 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터주 좋다고 할 때 저도 좀 볼 걸 그랬어요. 네. 자, JYP 엔터는 오랫동안 내려왔고요. 그다음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졌는데 무언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컨센 하단과 상단을 모두 다 상회한, 실적 컨센의 상단을 상회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최근 흐름들을 보니까 이제 스트레이키즈부터 해서 신규 보이그룹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대규모 월드 투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실적이 3분기에도 좋았는데 연말 콘서트와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움직이고 있더라. 반등 흐름들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기술적인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흐름 보시죠. 중심 추세선을 그어보자라고 한다면 가장 하단부에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지지받고, 지지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수급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중기 되돌림 자리를 본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점은 뭐냐? 이 되돌림 자리가 어느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JYP 엔터 시총 1조 원 이상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가져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7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 7만 원 드렸고, 오늘 제가 방송 나오는 줄 알고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7만 원을 고가로 딱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총이 1조 원 넘는 종목 하루 일주일 단위로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보고서 중기 이상의 종목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는 목표가를요. 8만 원까지 한번 높여볼 테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실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의 2라운드 종목 JYP 엔터 럭키 7을 찍고 왔군요. 네. 7만 원을 찍고 돌아왔고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다시 한번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점검을 해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고 이 종목도 지난 한 주간 상승부를 계속 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총 1조 원이 넘는 종목이지만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거기다가 더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로서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도처에 조금 널려 있는 상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흐름들 이타로 반등, 61선 지지, 61선 지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는 이렇게까지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요.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나마 32,500원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32,500원 도전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추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2라운드 종목 바로 소개해 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2라운드 종목은 VT입니다. 화장품 섹터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정 모멘텀이 있겠죠. 금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게 뭔가를 살펴본다면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VT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을 본다면 실적에 대한 여파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차트 흐름들을 한번 살짝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는 29,000원 부근에서는 내려왔다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관심 있게 유심히 보는데 추세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과 맞닥뜨려 있는 기술적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거기다가 더해서 일정 모멘텀 있다 말씀드렸죠. 금요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 이 일정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VT, 마녀공장, 삐아, APR, 파마리서치 등 움직이는 종목들, 연속된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하기에 바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한민국 화장품 브랜드 에센스 분야에서 1위, 다이소에서 판매 1위, 그래서 전체 브랜드에서 리들샷 하나로 다 시장을 거머쥔 VT죠. VT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요. 이렇게 추세 상단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되돌림, 되돌림, 여기서 되돌림.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여기 네모칸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7,000원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2라운드 종목은 화장품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VT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불세위원회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 2라운드 종목부터 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오션이었죠. 네. 무거운 종목인데 지난 한 주간 급등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추가 전략 세워볼까요?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조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이고요. 오늘 역시도 시장 영향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조선 섹터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특히 즉 연말까지 4분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 1, 2분기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섹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원픽으로 추천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단순히 이제 트럼프가 그 K조선 언급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오션은 그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죠. 당연히 그냥 최근에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 조정은 받을 수 있고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없는 분들 신규 매수 가능하고 있는 분들도 강력하게 홀딩해서 최소 45,000원 위까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조선 섹터에서 공략을 했었죠. 하나오션이었고 오늘의 조정은 역시나 좀 건강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불세위원회 2라운드 종목은 과연 뭘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왕고래 섹터, 그 대왕고래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작년이 아니죠. 예. 지난달 10월 15일에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었고요. 별로 없이 좀 횡보를 했죠.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추천 가격보다도 지금 거의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수 자체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죠. 아마 대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대왕고래 섹터는 특히나 이런 지수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대부분 지지가 됐고요.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계속 그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내일 최종 승인이 되고 12월 중순쯤에 첫 시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시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구멍 하나 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추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그 상반기 때 국민께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미 데이터가 그들에게는 내부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해외 투자사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단순히 기대감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완전히 배제하고 실적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800억이에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동안은 이제 미수금이 많다 보니까 배당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당이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 자체는 여전히 저점이잖아요. 이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 연말 되면 또 배당주가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실적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에너지죠. 반대로 그 석탄 연료를 부활을 시키겠다 하고 선거 구호를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시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미국 전역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 석유를 캐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들의 관심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왕고래 실적, 트럼프 그 시추 관련주로 8방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일단 우리 수익률은 일주일로 집계가 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꾸준히 들고 갈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월, 2월 되면 더욱더 뜨겁게 언제든지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정고점 돌파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세위원회 2라운드 종목도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테마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도 두 분의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만 또 한 번 섹터가 나뉘었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화장품 섹터, VT로 한 주간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불세위원은 대왕고래 테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두 종목의 상승률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벌써 3라운드 전쟁 시간입니다. 참 아쉽고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에는요, 시가총액 규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분이 한 주간의 대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을 듣기 전에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 11월 14일 허반석 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아티스트 스튜디오부터 보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업체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차트상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생소하시겠지만 레몽레인은 생소하지 않을 그럼요. 겁니다. 레몽레인이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사명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까지 오징어 게임의 공개가 12월 26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모멘텀이 있고 거기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승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 흐름 보시죠. 중심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 구간 지지, 저점 구간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한번 크게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심 추세선 저점까지 딱 왔을 때 11월 14일이 여기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대타 출연이 필요하다라는 PD님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레몽레인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서 2개 이렇게 올려보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이런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1차적으로 짧게 보자면 2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9 레몽레인 목표가 2만 원 달성했고요.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니까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추세 저점으로 내려온다. 그럼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쇼박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저점 구간이니까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레몽레인에서 사명을 바꾼 게 바로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11월 14일에 공략을 했고요.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3라운드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의 오늘 마지막 종목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네, 3라운드만 되면 두근두근거리고 부담이 됩니다. 저는 뭐 1라운드도 좋고 2라운드도 좋은데 네. 3라운드에 방점을 찍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괜히 굉장히 부담이 제가 되거든요. 부담을 많이 드리죠. 맞습니다. 네, 3라운드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AI 종목들의 반등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루닛이 그랬고요. 셀바스 AI가 그랬고요. 마음 AI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AI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공략도 한번 고민을 해볼 차례인데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루닛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셀바스 AI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왜 이스트 소프트가 선정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이스트 소프트도 최근 들어서 횡보하는 라인, 하단 구간은 12,000원 언저리가 지지 흐름들로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저점에서의 반등 라인을 잡고서 추세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61선 지지, 61선 지지 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휴먼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및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AI 스튜디오 페르소를 활용해가지고 영상 제작 그리고 MS와 협업 중인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스트 소프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오토 더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한 유튜버도 있죠. 보땡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더빙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력들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이스트 소프트를 공부하면서 얻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최근 들어서 AI 기업들의 시총과 리레이팅이 나오는 모습들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헤이젠 같은 경우에도 번역 관련한 AI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챗GPT 이후로 나왔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인데요. 이런 AI 기업들이 최근 3에서 6개월 사이에 3배에서 6배가량의 주가 상승, 결국엔 기업 가치 제고가 나타났더라. 그러면 동일한 모습들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스트 소프트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확실히 AI가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허범석 위원의 대망의 3라운드 종목은 바로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목표가 18,000원까지 세워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불세위원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10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G2파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네. 당시엔 저희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도 움직이긴 하지만 더 이상 원자력 관련주로는 보지 마라. G2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액침 냉각 부품 시장에 미국의 2,000조 시장에 진출을 했고 실제 미국 사모펀드한테 2,000억 원을 넘게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새롭게 그냥 미국 회사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그 트럼프가 당선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트럼프 당선주로도 수혜주를 보면서 겹수혜로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도 역시 약간 조정 나왔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천억을 넘게 받는 거를 투자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액침 냉각 부품을 기술력을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모펀드 회사에서 그렇게 통 큰 투자를 하지 않았나. 곧 있으면 이제 임시주총 열어서 그 사모펀드 직원을 그 사회 이사로 선임을 해서 이제 새롭게 회사가 발돋움을 해서 내년부터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본격화가 될 텐데 지금 사두시고 그냥 쭉 가만히 기다리시면 12,000원, 15,000원까지도 편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2파워 공략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불세위원의 3라운드 종목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제가 앞에서 조선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네. 자, 배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 한화엔진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름에서 나왔듯이 이 종목은 하나그룹, 원래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하나엔진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사실 그전에는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성으로 잠깐 움직이다 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뭐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서 조선주가 뜨겁게 관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미 이 회사는 그전부터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3천억이 아니라 그 이제 엔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수주를 한 수주 잔고가 3조 원이 넘고요. 지금 사실상 그 공장 가동률이 96%, 그러니까 풀 가동 중이다. 공장을 풀로 돌려서 그 주문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실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3분기는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700억 원 이상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K조선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겹수혜로 들어오고 지금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큰 실적이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그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일주일 수익률,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투자 전략은 연말까지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내년을 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종목 다 그런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14,500원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불세위원 3라운드 종목은요. 앞서 조선주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선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화엔진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3라운드 종목도 두 분이 모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허반석 위원은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AI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 불세위원은 조선 섹터에서 공략을 합니다. 한화엔진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라운드도 다음 주 화요일에 성적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한 주간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전쟁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간략한 키워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내일 시장 키워드, 종목 장세 지속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여전히 오늘과 같은 시장이 지속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11월 들어서 포트폴리오 리레이팅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불쑥불쑥 두 자릿수 이상 반등 나왔다가 윗골이 쫙 나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루에 일중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럼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장세에 대해서 오르면 팔고 저가에 사고 하는 것들 반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불세위원의 키워드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미리 준비라고 키워드를 주셨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최근에 폭락장이었고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수익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지금 낙폭 과대나 이제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바로 빨리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서 내가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봐서 2배, 3배, 4배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선주 중요하고요. 대한고래주 중요합니다. 종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짧게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내일 시장 전망을 두 분에게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 끝난 직후에 지난주 승자죠. 허반석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쉽지 않지만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살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발굴하는 게 여러분 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종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공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같은 날 링크 제네시스 1승 어떻게 매매했는지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그 종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